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진화로 너무나 명백한 과학 이론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허구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오늘은 그 모순 가운데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물이 반생물로 진화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생물이 반생물로 역진화되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은 둘로 나눕니다. 무생물과 생물로 나누죠. 생물은 또한 식물과 동물로 나눕니다. 진화론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세균인 박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에서 반생물인 바이러스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수준 생각을 해보면은 무생물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반생물이 생성이 되고 그 반생물이 오랜 세월을 흐르는 동안에 생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물론 진화론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합리적인 것과 상식적으로 어긋나서 생물인 박테리아가 반생물인 바이러스로 진화가 됐다니까 이게 과학적인 주장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단세포로 구성된 미생물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적은 숫자의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을 단백질막이 둘러싸고 있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바이러스는 물질 대사에 필요한 효소나 세포가 없습니다. 물질 대사는 생물이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자기 몸에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세포가 없어 독자적으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생물이라는 겁니다.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에 존재한다고 반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는 생물에게 있어서 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세균은 세포라는 집이 있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세포가 전혀 없습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집에 살던 박테리아가 집을 버리고 비닐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노숙하는 것이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진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고 없고는 생명활동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집이 없다면 감기 몸살이 걸리기 쉽습니다. 밤에 추워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레나 뱀에게 물릴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테리아가 왜 집을 버리고 나가서 비닐 한 장을 뒤집어 쓰고 노숙자가 되겠습니까? 그걸 진화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렇게 진화가 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집에 사는 부부처럼 스스로 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이러스는 노숙자 같아서 스스로 정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호립이나 과부가 된 것처럼 스스로 정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세포에 몰래 들어가서 그 세포의 영양물질을 흡수해야지만 겨우 생존과 정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의 대전제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된다는 겁니다.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진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퇴화됐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집을 버리고 비닐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사는 노숙자를 보고 참 저 사람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는 구조가 아주 단순하고 크기가 세균의 1000분의 1 수준입니다. 세균의 평균적인 크기는 1000분의 1mm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 세균의 100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살이 찌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5kg, 10kg 뺀다는 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리 목숨 걸고 다이어트해도 자기 몸을 1000분의 1로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야 목숨을 걸고라도 다이어트해서 자기 몸에 불필요한 세포 구조를 다 내버릴 수는 있습니다. 마치 암에 걸리면은 살기 위해서 위장을 잘라내고 있는 것처럼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다면 박테리아가 자기 몸에 있는 세포 구조를 다 내버리고 1000분의 1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죠. 근데 박테리아가 자기보다 1000분의 1 수준 크기로 작아진 바이러스로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반생물이 생물이 됐다 그러면 쉬운데 왜 생물이 반생물인 바이러스로 됐다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남의 세포에 있는 영양물질을 흡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도 있고 정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생물에서 우연히 반생물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뭐 이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변이가 된다 할지라도 세포가 없으니까 금방 굶어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세포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포를 가진 박테리아, 세균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균에서 동식물로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인 박테리아가 반생물인 바이러스로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입니까?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잠깐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양한 변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4차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변이가 됐지 않느냐, 그러므로 진화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가 돼도 어디까지나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만약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로 진화가 됐다면 그건 진화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아무리 많이 변이가 돼도 박테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그런 바이러스가 될 뿐입니다. 품종 개량업자가 개나 고양이를 더 사랑스럽고 더 잘 팔린 애완동물로 개량을 한다 할지라도 개는 어디까지나 개입니다. 고양이도 아무리 개량을 해도 고양이입니다. 개가 고양이가 될 수 없고 고양이가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용감한 분이 있다면 개나 고양이의 그 중간을 닮은 그런 동물, 애완동물을 만든다면 떼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참 이쁜데 이게 애교성이 없잖아요. 강아지도 이쁘기도 하지만 애교성도 갖췄잖아요. 그런데 외모는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성품은 그야말로 강아지 애완견처럼 막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동물이 있다면 그야말로 애완동물 시장에 휩쓸 겁니다. 그런 걸 만들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데 자연에서 어떻게 다른 종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생물이 반생물로 진화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